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동부를 흐르는 회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회수는 황하나 장강 정도로 상세한 자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회수를 강의하는 영상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아쉽지만 회수는 이전의 장강이나 황하처럼 세부적으로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번 영상에서는 회수가 어떻게 물길이 변화되었는지 그 역사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하는 중국말로 화이허입니다. 황하, 장강, 주강 등과 함께 중국 대륙의 중요 하천 중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하라는 말이 황하를 뜻하는 고유명사였기 때문에 하 대신에 숫자를 써서 회수라고도 부릅니다. 서쪽의 질령산맥과 함께 화북과 화남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던 강이기도 합니다. 질령 회수선이다 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회수는 하남성 남양시 동백현에 있는 동백산맥 기슭의 작은 시내에서 발원합니다. 대략 그림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회하는 하남성과 안휘성, 강소성 이렇게 세 개 성을 흐르다가 홍태코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장강과 합류하는 강입니다. 총 길이는 대략 1078km 정도인데요. 서울에서 북경까지가 약 950km 정도니까 그것보다도 오히려 100km 정도 더 긴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태코는 1600제곱킬로미터로 중국에서 네 번째로 큰 담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양호가 대략 73제곱킬로미터니까 소양호의 약 22배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주변에는 자연히 농업과 어업이 활발히 펼쳐지는데요. 보시는 그림이 홍태코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모습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특히 회수의 하류는 복잡한 수계를 가지고 있어서 홍수가 빈번하고 치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괴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의 흐름을 먼저 보면요. 동백산에서 내려온 회수가 하남성의 신양시를 거쳐서 쭉 하남성을 흐르다가 안휘성으로 들어갑니다. 이후에 회수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불려진 화이난시, 회남시를 거쳐서 계속 흐르다가 안휘성 동쪽 끝인 봉부시, 중국말로는 벙부시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가 안휘성이고요. 그 동쪽에 홍태코, 홍저호는 강소성입니다. 지금 그림이 마치 그 홍태코 중 일부가 안휘성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홍태코는 전부 다 강소성에 속합니다. 홍태코 밑에는 고우호가 있고요. 고우호가 오히려 조금 안휘성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림이 조금 이상하죠. 이렇게 밑으로 흘러서 장강과 합류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강이 마치 바다에까지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자연적으로 생긴 물길은 아니고요. 소북 관계 총거라는 인공수로, 즉 운하입니다. 밑에서 회수 물길 변화를 다룰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아래로 그려져 있는 이 그림들은 다 회수의 지류들이고요. 회수는 크고 작은 지류가 수십 개가 있기 때문에 치수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회수는 원래 강소성 북쪽을 흐르면서 황해로 흘러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나라가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와서 화북을 점령했던 시절인 그 1194년경에 황하의 물줄기가 남쪽으로 휘어지면서 회수에 합류하게 됩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요게 이제 금나라니까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금나라 시절에 여기 아니면 이렇게겠죠. 결국에는 이쪽 태산 서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홍태코에 합류하게 되는, 물론 이 그림 자체가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대략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회수 쪽으로 황하가 합류했구나. 그래서 다시 이걸로 보면 이렇게 오다가 태산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홍태코까지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하가 회수 하류에 합류했는데 이때 황하의 중류에서
같이 흘러온 토사들이 회수 하류에 계속 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쌓여서 강바닥이 높아지다 보니까 물이 흐르다가 그 토사에 막혀가지고 거꾸로 역류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 토지와 마을들을 덮쳤고 그 결과로 홍테코가 엄청 더 크게 되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넘쳐난 물들이 남쪽으로 흘러가다가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호수들을 만들었고 장강까지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청나라 후반이 되면 황하가 다시 물길을 북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게 청나라죠. 청나라 시절에는 이렇게 가다가 1855년까지 이렇게 가다가 1855년 이후에는 여기 모던 이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래서 태산 북쪽으로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걸로 보면 이렇게 오다가 태산 북쪽으로 다시 흘러갔다. 이제 그러면 회수의 물길도 원래대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회수 하류에 엄청나게 많이 쌓인 그 토사가 자연 제방이 돼버려서 황해로 흐르지 못하고 이 안희성과 강소성 사이에서 이 홍테코에서 계속 범람만 한 거죠. 넘치기만 한 겁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치수를 하면서 강물을 황해로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가 되면서 드디어 중국이 그 회수 상류나 중류에 댐도 짓고 또 주변에 산림도 조성을 하면서 토양 침식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치수를 한 거죠. 그리고 홍테코 바로 동쪽에다가 요거는 요 지도로 보겠습니다. 이 홍테코 바로 동쪽에다가 소북관계 총거라는 일종의 수로를 만들어서 홍테코 물이 자연스럽게 황해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위적으로나마 홍테코 물 중 일부가 황해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당연히 치수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강소성의 농사를 위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소북관계 총거죠. 여기 소북은 강소성의 북쪽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관계는 농경지에 물을 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농업용수로 쓰기 위한 거다라는 거고, 총거는 그냥 수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북관계 총거는 강소성 북쪽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로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이 홍테코 동쪽에 있는 시 이름이 회안시입니다. 화이안시죠. 편한 안자를 써서 회수를 안정되게 하는 걸 그 시의 이름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치수 문제가 심했다는 것을 그 시 이름에서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강소성 할 때 이 소자는 소주입니다. 상해 바로 서쪽이 소주고요. 여기가 태오인데 태오를 배경으로 한 비옥한 땅을 가진 곳이 바로 소주죠. 수저우. 그래서 고대에는 남경이나 상해보다 오히려 그 소주가 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 오나라 수도가 소주였죠. 그리고 강소성 할 때 이 강자는 강령입니다. 강령은 난징, 이 남경의 옛 이름입니다. 말 나온 김에 안희성도 보면요, 하남성이야 이제 황하 남쪽에 있는 거니까 그 안희성도 보면 안희성에서 안자는 현재의 안경, 안칭시입니다. 이제 합비, 허페이 밑에 대략 요쯤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는 그 현재의 황산시를 옛날에는 휘주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를 합쳐가지고 안희성이 된 거죠. 안경은 태평천국 운동의 주요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장강을 남쪽에 끼고 있는 도시죠. 물론 현재의 성도는 허페이, 합비입니다. 조조랑 송건이 싸웠던 그 합피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회수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회수를 상류, 중류, 하류로 분류해 보려고 다각도로 조사도 해보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제가 지리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중 누구시라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그 회수 상중 하류를 어떻게 나누면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보니 절대 완벽한 영상은 아닙니다.
언제든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적 주시면 고정 댓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주강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것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